여러분 안녕하세요. 피부를 알려주고 코칭해주는 피알코리유입니다. 여러분, 제 친구가 있는데요. 화장품만 바르면 얼굴에 트러블이 올라온대요. 그래서 본인한테 안 맞는 것 같다면서 계속 화장품만 바꾸더라고요. 여러분, 화장품 구입할 때 사용 후기는 하나부터 10까지 꼼꼼하게 따지면서 정작 이 화장품이 내 피부에 잘 맞고 진짜 필요한 제품인지 제대로 알고 구매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본인의 피부 타입을 몰라서 자신에게 맞지 않는 그런 제품으로 잘못 관리하고 계시더라고요. 결국 시간도 돈도 낭비하고 있는 셈이죠. 무엇보다 소중한 내 피부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피부 타입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전 세계에서 많이 통용되고 있는 피부 타입 정확하게 파악하는 방법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바로 바우만의 피부 식별법인데요. 2005년 미국의 피부과 전문의 레슬리 바우만의 저서인 더 스킨 타입 솔루션에서 처음 소개가 되었다고 해요. 방법은 매우 간단해요. 크게 4가지 항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각각의 카테고리에서 자신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 선택한 후에 조합만 하면 본인의 피부 타입을 알 수 있어요. 말 그대로 피부 MBTI인 거죠. 자, 그럼 피부 MBTI 테스트 항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첫 번째, 피부의 유수분 정도에 따라서 지성과 건성으로 나눠요. 지성은 알파벳 O, 건성은 D예요. 건성은 피지와 수분의 분비량이 모두 적어서 피부가 거칠고 각지가 주름이 잘 생기는 타입이에요. 지성은 피지 분비량이 많아서 번들거리고 여드름이 자주 생기는 타입이에요. 두 번째, 민감성의 정도에 따라서 민감성과 저항성으로 나눠요. 민감성은 알파벳 S, 저항성은 R. 민감성은 피부가 얇고 섬세해서 외부 자극에 쉽게 반응하는 타입이에요. 그에 반해 저항성은 피부 장벽이 튼튼해서 외부적인 자극에 견디는 힘이 매우 강해요. 또 세 번째, 색소 침착의 정도에 따라서 색소성과 비색소성으로 나눠요. 색소성은 알파벳 P, 비색소성은 N. 색소성은 멜라닌의 활성도가 높아서 기미, 주근깨 혹은 잡티 등 눈에 보이는 색소가 많은 타입이에요. 비색소성은 멜라닌의 활성도가 낮아서 눈에 보이는 색소가 적은 타입이에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름의 정도에 따라서 주름진 피부와 탱탱한 피부로 나눠요. 주름은 알파벳 W, 탱탱함은 T. 주름진 피부는 피부결이 고르지 않고 주름이 많은 타입이에요. 그에 반해 탱탱한 피부는 피부결이 고르고 주름이 적어 탄력이 있는 타입이에요. 이렇게 각각의 이니셜을 조합해서 피부 타입을 총 16가지로 분류하고 있어요. 이해하기 쉽게 제 피부를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야외 활동을 좋아하고 피부샵을 운영했어요. 피부는 어두운 편에 속하고 야외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눈 밑에 기미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또 피부 당김이 심하고 항상 건조하면서 광대와 여기 볼 부위에 확장된 혈관 때문에 고민이에요. 이마 부위에 가끔 화이트헤드나 약간의 작은 염증성 여드름이 올라오기도 하거든요. 또 고객님들 앞에서 자주 웃다 보니까 여기 눈가에 잔주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모공이 넓은 편은 아니에요. 제 피부 타입은 뭘까요? 바로 DSPW, 관성, 예민성, 색소, 주름인 거죠. 그럼 저 같은 피부 타입은 어떤 솔루션이 필요할까요? 먼저 피부 장벽이 무너져 있어서 피부가 예민하고 색소 침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크림은 잘 발라줘야 되고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많이 써줘야겠죠. 또 미백 제품을 꾸준히 사용해서 늘어난 기미를 개선시켜줘야 되고 확장된 모세혈관은 화장품으로는 개선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혈관 전용 레이저 치료가 필요해요. 건조한 피부라서 수분 보습 제품을 잘 발라줘야 되고 특히 겨울철에는 더 신경 써줘야겠죠. 화이트헤드는 부드러운 디클렌징 제품을 이용해서 각질 제거 후에 압출해주는 게 좋고
염증성 여드름은 살균 기능이 있는 제품을 사용해야 좋아져요. 산성이 강한 필 관리는 지나친 자극이 될 수 있으므로 피하시는 게 좋고요. 여기 눈가 잔주름은 표정주름으로 심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근데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아이크림을 꾸준히 발라줘야 돼요. 예방 차원에서 보톡스도 가능하고요. 예민한 피부가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도 있으니까 딥클렌징은 스크럽보다는 고마지 타입의 부드러운 제품을 사용해야 해요. 선크림은 피부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유기자차 선크림을 사용해도 되지만 피부에 이상 반응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무기자차 선크림을 바르시는 게 좋아요. 야외 활동할 때는 워터프루프 제품을 필수로 발라줘야 돼요. 모자나 양산도 같이 써주시면 더 좋겠죠. 우리가 흔히 피부 타입을 건성, 지성, 복합성, 민감성으로 나누잖아요. 그런데 피부 타입도 이렇게 MBTI처럼 더 세분화해서 그에 맞는 솔루션을 주면 그게 바로 맞춤형 피부 관리인 거죠. 예전에 저는 홈쇼핑이나 인플루언서 분들이 광고하는 제품들 보면서 나도 이 화장품 쓰면 저 사람처럼 피부가 좋아지겠지? 하는 기대감에 무작정 구매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 나와 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하잖아요. 피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100가지의 서로 다른 피부 타입이 있는 셈이죠. 또한 피부 타입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혹은 환경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내 피부 상태가 어떤지 또 어떻게 변화할 것 같은지 셀프로 체크하면서 화장품을 선택하셔야 해요. 이렇게 맞춤형으로 관리하셔야 피부가 좋아질 수 있어요. 지금까지 피부 MBTI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래도 나는 내 피부 타입이 어떤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 링크 창을 클릭해주세요. 제가 무료로 테스트 항목을 보내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